정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어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미래의사 수급 추계 결과가 보고됐는데요. 정부는 이달 말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서 설 연휴 전에는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의대 정원이 다시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이제 의대 신입생을 언제까지 또 얼마나 늘릴지가 관건인데요. 이상미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대 증원에 키를 쥐고 있는 기구죠. 먼저 어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어제 서울에서 보정심 2차 회의가 열렸는데요. 위원회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가 내놓은 추계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이 추계에 따르면 2040년에 부족한 의사 수는 5천여 명에서 11,000여 명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달 말 추계위원회가 발표했던 수치와는 조금 다른데요. 당시 발표했던 최소치는 5천여 명이 아니라 5,700여 명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700여 명 가까이 줄어든 건데요. 이에 대해 추계위원회는 공급 추정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을 보면 정원 외로 뽑는 인원도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 반영하면 실제 임상에서 활동하는 의사 비율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앞으로 보정심은 이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정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1월 한 달 동안 매주 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고요. 목표는 설 연휴 이전에 결론을 내는 겁니다. 네, 설 연휴 얼마 안 남았는데 일정이 상당히 촉박해 보입니다.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올해 고3 수험생들의 대입 일정 때문인데요. 이 의대 정원은 보건정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학 입시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어느 의대가 몇 명을 뽑는지 알아야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늦어도 2월 안에는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되어야 수험생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보정심에서 의대 정원이 확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 건가요? 네, 일단 보정심에서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행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의대 정원을 500명 늘린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요. 다음으로 이 500명을 각 대학에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 논의합니다. 이때 각 대학의 교육 여건을 평가해서 정원을 배분하게 되는데요. 교수 한 명당 학생 수는 어떤지, 또 실습병원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강의실이나 실험실 같은 시설은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정원을 추가로 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원을 더 받은 대학들은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대학마다 입학 정원이 학칙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꾸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학칙 개정이 끝나면 그 다음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변경된 정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교협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까지 거쳐야 2027학년도 입시 요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네, 대입 일정을 고려하면 논의에 더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어떤 기준으로 정원을 정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이 정은경 복지부 장관 발언 보니까요, 이 추계를 존중하기는 하겠지만 정책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추계는 과학적인 계산이고 보정심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을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 숫자 하나만 보고 얼마 늘린다 이렇게 가지 않겠다는 건데요. 대신 판단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먼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또 필수의료, 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정원을 늘렸는데도 지역 병원이나 필수의료 분야가 그대로면 의미가 없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데요. 단순히 의사 수 총량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접근성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인구 구조의 변화, 또 기술의 변화와 같은 큰 흐름입니다.
고령화가 빨라지면 의료 수요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AI 기술로 의료 현장의 효율이 높아지면 미래에 필요한 의사 인력의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대 교육 여건과 교육의 질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정원이 늘어나면 강의실이나 실습실, 또 교수 인력 확보 등 교육 여건 전반에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대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측 가능성입니다. 이 정원이 해마다 크게 바뀌면 대학도 준비하기가 어렵고 수험생들도 혼란이 커집니다. 그래서 정원을 한 번 정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번 논의가 더 조심스러운 이유는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이죠. 이 지난 정부에서 2,000명 지원 추진하면서 이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깊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는 2024년 2월에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문제는 결정 과정이었는데요. 네.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요. 2,000명 증원 결정이 논리적인 근거도 부족했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의료계도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휴학하고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여파로 대학병원들의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고요. 수술이 연기되는 등 심각한 의료 공백 사태도 겪었습니다. 결국 지난해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원상 복귀했고요. 이후 조기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7월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연말에 추계 결과를 발표했고요. 현재는 보정심에서 이 추계 결과를 놓고 논의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논의에 대해서 의료계는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우선 이번 추계 결과가 결론이 아니라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발표된 숫자를 그대로 최종 결론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건데요. 또 이 추계 결과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추계위의 발표 자료만으로는 근거와 계산 과정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대한의사협회는 이 추계위의 원 자료와 분석 방법 등을 요청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의대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증원 논의는 위험하다. 그래서 의과대학 교수들과도 심도 있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지금 의대에서는 이 2년 전 집단 휴학의 여파로 24학번 그리고 25학번이 동시에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 여건도 만만치가 않을 텐데 의대생들은 어떤 생각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의대생들은 의사가 부족하냐 아니냐 이걸 지금 당장 정하기보다는 교육 환경부터 먼저 점검하자는 입장입니다. 현재 의대에서는 2사학번과 2호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강의실이나 실습실이 부족하다거나 교수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교육과 훈련이 부족한 의사가 배출되면 결국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또 환자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현재 의대의 교육 여건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영역에 대해선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지원 방안까지 마련하라고 주장하는데요. 의대생들은 이런 점검과 개선 조치가 병행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앞으로 정원 확대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원 숫자부터 정할 게 아니라 교육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그걸 개선하면서 논의하자는 겁니다. 네, 의대 정원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죠. 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통해서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